안녕하십니까. 땅콩사주 교실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무오일주하고 기미일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무오. 자, 지장간을 보니까 병기정이 지장간에 있고, 무토가 오화를 깔고 앉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무토 입장에서 한번 지장간을 바라보니까, 자, 요렇게 보고 요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보니까 화생토 해서 편인, 토는 겁재, 화는 정인, 요렇게 짜져 있습니다. 편인, 겁재, 정인. 어떻게 보면 편인, 정인이 화생토하는 그런 구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밑에 인성을 깔고 있기 때문에 좀 성격이 무토의 묵직함, 그리고 뜨거운 오화를, 여름화를 바닥에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인성, 정인과 편인의 인성을 받아들이는 구조에 겁재가 있으니까 일단 상당한 자기의 주체성이 강하고, 고집 또한 상당히 세며 급한 성향에 절대 물러나려 하지 않는 그런 강한 성품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그 뜨거운 화를 깔고 앉아 있다 보니까 자기의 어떤 감정이 흔들리면 그 감정에 의해서 상당히 좌우될 수 있는, 자기의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고집을 부릴 수 있는 구조가 무오다, 이렇게 성격적인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편인의 구조와 정인의 구조는 일단 자기의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성분입니다. 왜냐하면 인성이기 때문에, 교육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토 같은 경우는 이제 무토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겁재니까 일단 뭔가를 추진한다 그러면 정말 겁 없이 추진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성격적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놓고 본다면 종종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 무오일주는 좀 각별히 본인 스스로가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뭔가 잘할 수 있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 성분이기는 하지만 너무 급하게 서두르다 보면 실수할 수 있다라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이 꽂히면 주변 사람들의 말을 거의 무시해버리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을 해준다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성격은 이렇게 나타나고요. 직업은 어떤 직업을 가지면 좋을까라고 놓고 보면 일단 지장간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한번 우회로 끌어올려 보면, 편인과 정인은 직관, 영감, 직관과 영감, 그리고 뭐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뭔가 훈계하는
그런 어떤 흐름을 놓고 본다면 정인과 편인을 이용한다면 교육자와 연구하는 사람이 적합하겠죠. 그리고 뭔가 내가 배운 것을 누군가한테 전달시키는 그런 구조를 놓고 본다면 역시 직업적으로 교육사업 아니면 가리키는, 내가 누군가를 가리키는 리더자 역할, 그런 정도의 직업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부부 관계는 어떨까? 자, 부부 관계는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의 주관과 주체성이 강하다고 얘기했듯이 자기의 생각을 너무 강하게 그리고 급하게 자기의 생각대로 끌고 간다면 부부 관계는 좀 그렇게 뭐 재밌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좀 없습니다.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에 있어서 좀 들어주고, 그러니까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배려한다는 것은 들어준다는 얘기예요. 누군가가 무슨 얘기를 하면은 그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아 됐어 그만해 이런 식으로 잘라버릴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무호일주는 될 수 있으면 좀 이렇게 듣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배려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준다면 부부관계가 원만하겠죠. 그래서 부부관계에 있어서 만나는 인연이 있겠죠. 인연이 지금 그 일지가 부부궁이라고 얘기를 전에 다 해드렸습니다. 부부궁에 인성이 앉아 있다 라고 놓고 보면 부부관계에서의 인연은 그다지 썩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안 좋은 건 아닙니다. 얼마든지 개선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왜 안 좋을 것 같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부부궁에 자기 엄마가 있다라는 얘기는 시어머니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 무토는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그러면 자기 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말을 잘 안 들을 거니까 결국은 시어머니가 주도를 하는 그런 구조가 돼버리면 부부관계가 썩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이건 또 제3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기 문제가 아니라. 왜냐하면 인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인성과 재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경우를 이렇게 얘기하죠. 장남, 장녀사주다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근데 거의 뭐 90%는 이상은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부인 말을 듣는 마음을, 다른 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른 말은 다 무시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최소한 부인의 말은 명령이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준다면 부인과의 관계가 좋겠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또 시어머니하고의 관계도 회복을 하고 유지해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무호는 본인 자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부부관계가 좌우될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나는 인연은 대체적으로 부모 같은, 엄마 같은 존재예요. 실질적으로 만나는 여자도. 그래서 엄마는 잔소리하는 사람,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계속 엄마가 이래라 저래라 이 무토한테 뭔가를 하는데 거기서 좀 벗어나 가지고 조금 이제 부부관계에 있어서 자기 주체성을 좀 이렇게 발휘하려고 하는데 부인 역시도 똑같이 자기한테 잔소리를 하니까 결국은 잔소리꾼이 두 사람이 되는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무토 입장에서는 그거를 받아들일 거냐 안 받아들일 거냐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관계를 잘 가지고 가기 위해서 받아들여야 된다. 내가 잔소리하는 것보다 부인의 잔소리를 듣는 것이 오히려 더 현명한 판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기도 부인한테 계속 뭐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는 얘기는 자꾸 대꾸한다는 얘기겠죠. 그랬을 때 내가 부인을 훈계하기보다는 부인의 말을 받아들이는 쪽이 훨씬 이 무호 입장에서는 원만한 상황을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일주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오버하지는 마십시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오버하면 다른 것들이 안 들어옵니다. 이 정도까지만 딱 알아두면 그리고 나서 다른 것을 여기다 붙이면 되게 붙이기가 쉽다라는 거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기미일주 얘기하겠습니다. 자, 기미일주를 보니까 요렇게 보니까 편인 또 요렇게 보니까 편관 이렇게 보니까 비견. 자, 이렇게 짜져 있는데요. 짜져 있어요. 그리고 미토 역시 여름의 끝자락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여름의 끝자락. 자, 여름의 끝자락이다. 그러면 일단 가을을 맞이하는 준비 과정을 가지고 가려고 하겠죠. 모든 것들은 과거로부터 미래로 흘러가는 그런 과정이 있어서 항상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 항상 미리 준비한다라는 거,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래서 우리 인생도 멀리 미래를 바라보고 설계해 나가고 준비해 나가는 그런 자세가 됐을 때 미래가 상당히 희망적일 수 있다. 그래서 운명은 흘러가는 그 과정이 있어서 내가 얼마만큼 준비를 잘하고 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편인 그러면 일단 눈치 그리고 영감 능력, 평관, 인내, 저돌성, 비견, 주체성, 고집 요렇게 짜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전에 그 인성 공부했죠? 이 인성도 편의는 어쩌고 뭐 평관은 어쩌고 어쩌고 저쩌고 그냥 엄청나게 나열되게 써놨는데 뭐 틀린 말들은 아니에요. 다 맞는 말이지. 근데 그거를 다 내 머릿속에 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머리 지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쭉 그냥 한번 여러분 공부할 때는 그냥 편인에 대해서, 평관에 대해서, 비견에 대해서 쭉 그냥 읽어보는 차원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포인트만 딱 잡고 있고 그 포인트에 대한 설명할 수 있으면 사주풀이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기토가 이렇게 짜져 있습니다. 근데 비견, 미토를 깔고 있다는 얘기는 일단 본인의 성격적으로 얘기하면 본인의 주체성과 고집이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단하다. 거기에 성격이 좀 소심하고 내성적, 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죠. 소심하고 내성적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냥 말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침묵 속에 자기의 고집을 일관되게 갖고 갈 수 있는 구조. 그게 기미일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에 의해서 기미일주는 어떻게 보면 관계에 있어 사람들과의 관계성에서 좀 그렇게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감정에 의해서 움직인다라는 것은 자기와의 어떤 그 생각 그런 것들이 서로
통했을 때 관계성을 잘 갖고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게 김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한번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두 번 다시 보지 않겠다라는 어떤 그런 자기의 고집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기미는 그 친구 관계들에 있어서 좀 규정돼 있다. 그러니까 뭐 포괄적인 친구들이 아니라 그냥 몇 명만 가깝게 지내는 친한 친구 이런 식으로 규정돼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넓게 포용하는 그 포용력은 조금 부족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편인이나 편관이나 비견이나 어떻게 보면 자기의 생각에 똘똘 뭉쳐있는 그런 인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럼 직업은 어떤 직업을 갖고 가면 좋을까요? 직업적인 부분을 놓고 보면 일단 전문직을 선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전문직이라는 것은 이 편인의 구조, 이 편인이 하는 일이 뭔가에 꽂히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하는 구조가 편인입니다. 그냥 빠진다는 거죠.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뭔가 자기만의 어떤 것을 가지고 파고 들어가는 어떤 전문직 직종에 근무를 하면 적성에 잘 맞겠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거기에 눈치와 영감이 좋고 편관이 있다는 얘기는 경찰, 군인, 과학 이런 정도로 또 가지고 가면 적성에 잘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부부관계는 어떨까요? 자, 부부관계는 미토를 깔고 있다라는 것은 친구나 동료라고 표현하는 글자가 내 부부궁에 들어와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서로가 지배하려 하지만 않는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서로가 지배하려 하지만 않는다면 그러나 지배하려고 하는 그 순간 다툼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만나는 인연이 동등하기 때문입니다. 너나 나나 같다. 네가 밥을 한다면 나는 청소를 하겠다. 이런 식의 관계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네가 다 해라고 한다면 안 맞을 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물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손님한테 풀이를 해서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느냐가 그게 자기 노하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의 각자의 개인적인 노하우를 말을 잘하시는 분들은 금방 자기 나름대로 이걸 풀이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친구 같은 관계다. 그래서 지배를 하려고 한다면 안 된다라는 것이 기미일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생각대로, 각자의 행동대로 움직이면서 그래도 부부로서의 어떤 기본적인 틀만 가지고 간다면 나쁠 건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기미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